17번 중화적정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ml 물에다가 10ml 수용액에 물을 넣어서 50ml로 지금 희석을 했는데요. 이제 뭐 5배로 부피를 희석하더라도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고 이 50ml 수용액에 20ml를 취해서 이제 적정을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50ml 중에 20ml를 취하게 되면 녹아있는 용질의 이제 몰수가 5분의 2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50 기준으로 우리가 뭐를 좀 상대값을 정하면 좋을 테니까 50ml당 이제 OK가 들어있다. 이렇게 잡으면 좋겠죠. 그러면 10ml일 때도 똑같이 OK가 되겠고 20ml일 때는 그럼 EK만큼이 이제 존재하겠죠. 그럼 이제 EK에 해당하는 값으로 식을 좀 세워보면 일가사념기이기 때문에 가수는 생략하고 바로 이제 MV 값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NaOH는 0.1몰이고 부피가 A니까 두 개를 곱한 0.1A만큼이 이제 존재하는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EK가 0.1A다 이렇게 식이 하나가 주어지게 되겠고 두 번째 식을 이제 한번 보면 Na 플러스의 몰농도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농도가 0.1에서 0.08로 지금 5분의 4만큼 희석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농도가 5분의 4로 희석이 됐으면 부피는 4분의 5배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4분의 5에 해당하는 이 값은 이제 부피를 한번 보면 처음에 이제 그 NaOH 부피가 A였는데 A에서 A 플러스 20으로 바뀐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20을 추가해줬기 때문에 뭐 A분의 A 플러스 2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A를 한번 계산해보면 뭐 이제 지금 20배를 해주면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20배를 해주면 80분의 100 해서 20 차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8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피까지 계산이 됐고요. 위식에다가 이 80을 대입해 주기만 하면 이 K는 8ml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아세트산 그 20ml 기준으로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계산했고 우리가 OK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한번 희석 전에 값을 한번 해보면 K당 4니까 OK면 20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ml 기준으로 20ml몰에 해당하는 양이 녹아있구나 라는 걸 찾게 됐습니다. 10ml 기준으로 지금 부피로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100g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질량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한번 보면 지금 10ml 당이기 때문에 10ml 조건을 우리가 질량으로 바꾸려면 밀도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질량 10D 이렇게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되겠고 10D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이제 몰수가 20m몰이 되겠습니다. 20m몰. 그러면 20m몰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몰수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고 거기다 분자량을 곱해주면 이제 질량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1000분의 60을 곱해주면 될 텐데 1000분의 60은 이제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값이고 100분의 6을 곱하면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되겠죠. 1.2 g이 되겠습니다. 그럼 10dg일 때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1.2g이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 100g 기준으로 물어봤으니까 10d를 100으로 바꾸려면 10d분의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1.2g에다가 1.2g에다가 곱하기 1.2g에다 10d분의 100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뭐 약분하면 d분의 10이니까 d분의 12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네, 18번 문항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린더에 A2B4가 Wg이 들어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AX, BEX를 같은 질량 W만큼을 첨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A2B4 같은 경우가 Wg이 들어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실험식이 같은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AB2에 해당하는 이런 실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AB2를 기준으로 봤을 때 A2B4는 뭐 얘를 분자량을 M이라고 보면 얘는 EM이 되겠죠. EM이 되겠고 그 다음에 AX, BEX 같은 경우는 EX 같은 경우는 XB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XM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값을 보니까 부피비가 주어져 있는 걸 보이네요.
그러면 A2B4가 EV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바로 물수로 대입해도 되겠죠. 물수 이만큼 있다. 상대값에 해당하는 물수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나에서도 이제 반응 안 하니까 A2B4는 똑같이 이만큼 있을 거고 AX, BX는 3이 되려면 1만큼이 존재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질량이 같은데 물수비가 2대 1이면 분자량비는 1대 2가 돼야겠죠. 그러면 EM이랑 XM이 1대 2의 비율을 가지려면 X는 자연스럽게 4가 되어야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값 4가 된다. 이거 하나 찾았고요. 다를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AY, BX, X가 이제 4인 건 구했으니까 AY, B4를 2W 넣어줬을 때 부피가 1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A2B4랑 AX, BX가 3만큼을 차지하니까 얘는 몰수가 7만큼 차지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 과정을 바탕으로 위에 1g당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이 값을 한번 적용을 좀 해보면 1g당 A 원자수가 있으니까 요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질량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각 실린더에 들어있는 A 원자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질량이 2W고 다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가 4W니까 2대 4, 즉 1대 2의 비율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질량비 1대 1을 곱해주면 들어있는 이제 A 원자수의 비가 16대 30, 뭐 약분하면 8대 15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제 들어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한 이 몰수를 여기 그 8대 15의 비율에 맞게끔 상대값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A2B4는 A가 한 분자에 2개 들어있는데 2몰이니까 들어있는 게 A가 4몰만큼 들어있겠고 A4B8이죠. X가 4니까 A4B8에는 X가 4인데 1몰만큼이 존재하기 때문에 A 양은 마찬가지로 4입니다. 위에도 4고 밑에도 4면은 합치면 A 양이 8이 될 텐데 그럼 A 원자수가 8이 되면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이 비율 8과 같은 값을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서도 동일한 비율에 해당하게끔 바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2B4랑 AXB2X에서 A 원자수가 8만큼을 차지하니까 AYBX에서 여기서 7만큼을 차지해야 전체 15가 만족하겠죠. 근데 얘가 지금 7몰만큼 있기 때문에 한 분자당 A 원자수, 즉 Y가 1이 됨을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Y는 1이다. 여기도 이제 계산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가 실린더 속 단위 부피당 B 원자수분의 이제 다 실린더 속 단위 부피당 A 원자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제 부피분의 B 원자수를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가 기준으로 보면 전체 부피가 2V에 해당하겠고 2V 중에 지금 들어있는 B가 2몰에 한 분자당 4니까 전체 B는 8만큼 이렇게 존재하겠네요. 이거 분해 다는 전체 부피가 10V에 해당하는데 요 중에 지금 A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여기 15라고 구했죠. 그러니까 바로 15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위에가 2분의 3, 밑에가 4에 해당하니까 이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면 8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19번 양적 관계 문항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염기, 일가염기 하나에다가 이가산, 일가산을 지금 첨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니까 가액성은 염기다 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 염기 조건이 주어져 있고 나를 보면 염기를 2배하고 지금 H2A 산을 절반으로 줄였죠. 그리고 HB4는 또 안 넣어줬으니까 염기는 더 많이 넣어주고 산은 조금 넣어줬으니까 더 강한 염기성이 됐겠죠. 그래서 나의 액성도 우리가 염기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모든 이온의 수를 우리가 좀 비율을 한번 좀 이제 좀 중요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요 8대 19라는 값이 나오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NaOH의 양을 한번 V1 있을 때 네모 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2A는 뭐 40일 때 0.1몰 정도에 해당하니까 두 개를 곱하면 4만큼이 들어있겠죠. 20일 때는 이만큼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가산이 소량으로 첨가되면 그만큼 이제 OH-의 수를 감소시킬 테니까 음이온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처음에 이제 가 기준으로 전체 이온이니까 2배인
이네모만큼 있었는데 여기서 4만큼이 감소를 했을 겁니다. 나 기준으로는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EV1 기준으로는 이제 이네모만큼이 녹아 있겠고 전체니까 4네모가 되겠죠. 4네모에서 빼기 2만큼에 해당하는 값을 가진다. 이제 방정식을 풀이를 해야 되는데 네모를 기준으로 보면 2네모, 4네모니까 네모의 수를 똑같이 맞춰주면 계산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를 네모를 2배를 해주면 4네모 빼기 8이 되겠고 뒤에는 똑같이 4네모 빼기 2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8을 2배인 16대 19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6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3 차이가 나니까 이걸 2배 해주면 6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2배를 해주면 32대 38이 되겠고 그러면 4네모 빼기 2가 38만큼의 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네모는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가와 나에서 이제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10, 20 이걸 계산이 하게 되겠죠. 가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여기서는 부피가 V1, 40, V2 총 3가지 이제 값을 가지는 반면에 나는 2V1, 20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V1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이 20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나 기준으로 이 값은 전체 부피 2V1에다가 더하기 20을 한 값분에 이제 그 음이온의 몰수겠죠. 그래서 처음에 OH- 양이 이네모만큼이 존재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이가 염기가 들어간 만큼 이제 음이온수가 감소할 테니까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네모는 20이었으니까 이네모 빼기 2는 이제 18이 되겠고요. 그러면 왼쪽 식을 이제 분자를 18로 맞춰주려면 6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8분의 120에 해당하겠고 자연스럽게 V1은 50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이제 가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문항을 풀이해보면 가는 전체에 50분의 3에 해당하는 음이온의 몰롱도 합을 가지는데 이때 부피는 V1, 40, V2 근데 V1이 50이니까 90 더하기 V2에 해당하는 값을 가질 거고 이때 몰수를 보면 네모 즉 10에서 빼기 용질의 몰수 4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H2의 4를 빼주면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식을 2배를 해주면 이제 분자가 6으로 같아질 테니까 6분의 100이 되겠죠. 따라서 V2는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V1 50, V2 10 계산했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값을 대입을 해주면 V1은 50이 되겠고 네, V2 10 이렇게 되겠고요. X는 이제 위에 NaOH 몰롱도에 해당하는데 우리 V1에 해당하는 이제 부피 50을 계산했었고 그때 녹아있는 용질의 수 네모가 10에 해당했었죠. 따라서 50분의 10과 50분의 10, 즉 5분의 1, 5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화학반응의 양적 관계 문항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학반응식을 보면은 A의 개수를 지금 알 수가 없고 B와 C의 개수가 각각 1로 이제 문제에 주어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개수를 바탕으로 이제 양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지금 A의 질량은 5W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B의 질량이 W, 4W, 6W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때 반응 후 C의 양분의 전체 기체의 양이 이렇게 제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양이 실체 값으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험 2에 있는 요 1에 해당하는 요 값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값이 될 텐데요. 반응 후 C의 양분의 전체 기체의 양이 같아야지만 약분했을 때 1이 될 테니까 지금 실험 2는 지금 반응물이 모두 이제 소모돼 가지고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하고 이제 C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A, B, C를 각각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각각에 해당해서 질량이 A는 이제 5W가 다 반응을 했고요. 5W가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4W가 반응을 했겠죠. 4W가 반응을 했었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B가 모두 반응해서 C가 만들어졌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9W만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물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B와 C가 개수가 1대 2이기 때문에 B의 몰수가 1이면 C는
이물이 이제 생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질량이 1, 4, 6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B를 몰수를 1로 넣으면 분수꼴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번거롭겠죠. 따라서 B의 몰수를 4로 기준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B의 몰수가 4라고 두면 C는 이제 8몰만큼이 생성이 돼야 되겠고 이제 A 같은 경우는 4A만큼이 여기서 반응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계가 될 텐데 이제 실험 1로 한번 넘어가 가지고 이 조건을 한번 적용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지금 넣어준 B의 양이 4분의 1만큼 넣어줬으니까 반응한 A 양도 이제 A만큼이 반응했겠고 B는 1만큼 반응하고 C는 2만큼 생성이 됐겠죠. 그래서 전체 양이 4분의 1로 줄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고 그러면 요 값에 해당하는 C분의 전체 기체의 양 4에 해당해서 값을 정리해보면 C의 양이 이만큼 만들어졌을 거고 A는 이제 처음에 4A, OW 때 4A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A가 반응을 했겠죠? 4분의 1에 해당하는 A만큼이 반응을 했을 거고 그럼 남은 양이 3A만큼이 이렇게 남아 있었겠네요. C는 똑같이 2몰만큼이 이제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걸 정리해보면 2를 이항하면 8은 3A 더하기 2가 되겠고 3A는 6이니까 A는 2 자연스럽게 개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분자량을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여기 값을 계산해보면 몰수가 8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니까 A와 C는 몰수가 같은데 질량이 5대 9니까 뭐 몰수를 갖다고 놨으면 이게 결국은 질량비가 분자량비랑 동일하겠죠. 따라서 A의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5의 값을 가지면 C의 분자량은 9의 값을 이렇게 가지겠네요. 이제 마지막 실험 3에서 X만 계산을 해주면 X 같은 경우는 지금 B가 4W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소모되고 2W에 해당하는 B만큼이 남았겠죠. 2W에 해당하는 그 질량은 몰수 2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아있겠고 C의 양은 이제 B4가 반응했으니까 8만큼이 이제 생성이 되었겠죠. 똑같이 8, 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10에 해당하니까 X는 4분의 5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문제가 풀리겠네요. 자, 4분의 5 곱하기 5분의 9를 해주면 4분의 9, 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